비디오를 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켜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편안하게 비디오를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우리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에서 진행하는 열린 명상실 2023년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김완석이라고 그러고요. 한 2년 전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은퇴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우리 한국명상학회 만들 때부터 힘을 합쳐서 관여를 했고 또 회장도 좀 하고 이사장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열린명상실은 작년부터 시작을 한 우리 학회의 그 대중을 위한 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그런 그 무료 보급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한 12번 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한 24번 정도, 27번 정도 되나요? 네, 한 반년분 정도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우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저에 이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세션을 진행하실 우리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제가 이름을 보니까 한두 분 이름이 좀 낯익은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명상을 배우지는 못하고 그러나 명상에는 관심이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워야 되나 하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명상을 배우는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 강의 또는 실습 지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모임을 하면은 다들 서로 자기 소개도 좀 하고 그러는데 워낙 이 프로그램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고 또 매주 꼭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제약 조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저 요일만 정해서 요일과 시간만 정해서 거의 반년 동안 진행하는 거니까 어, 그냥 시간 될 때, 마음 날 때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명상을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많으면 세 번 정도 맡아서 자신이 해오고 있는 명상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어서 어떤 체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체계가 있으면은 학교 수업하듯이 매주 들어와서 참석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대략 어떤 내용을 한다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또 아마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이메일로도 사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게 관심이 있겠다 싶으면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개인적으로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제 화면을 까맣게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은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어떻습니까? 식사들은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진님 고맙습니다. 지연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가능하면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훨씬 이야기하는 사람도 좋고 다혜님도 고맙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개 간단하게 했고 프로그램도 어떤 거다 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부탁 말씀만 좀 드리고 바로 제 세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스스로 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고 말로 역성으로 질문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간혹 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이크를 켜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에게는 좀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경우라면 제가 채팅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이크를 좀 꺼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서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명상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비디오를 켜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나 명상을 좀 배워본 적이 있다. 체계적이든 아니든 표시를 해주시고 네, 그러시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채팅창으로 그렇다, 아니다,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면은 이 줌 특성상 리액션을 잘 안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분이 좀 어렵습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수진님께서 아니요 그랬는데 바로 수진님 같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명상실을 열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이 저희가 이제 학회를 만든 게 한 13년쯤 돼 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명상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런 열린 명상실 같은 것들도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홍보가 어려운데도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뭐 대놓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그러기 뭐합니다만은 아니요 하신 수진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명상 완전 처음이라 가지고 네. 명상이 좋다는 말만 들었는데 잘 그렇구나. 네. 진짜 모르겠어요, 뭔지. 네. 명상이 좋다는 말은 들으시고 그래서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는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요. 옛날부터 명상은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종교적인 그런 그 편향성 같은 것들, 편견 같은 것들이 있어서 특정 종교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종교가 없는 분들은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조금 도외시했다 그럴까 그런 거죠. 근데 70년대 벌써 한 70년 됐네요. 1970년대니까 한 50년 됐네요. 1970년대부터 명상을 그 의료 분야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명상을 그 일종의 그 치료의 한 도구로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이신 분들,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뭐 심장 질환, 뭐 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그 만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질환들은 사실은 그 완치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또는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다 이제 그 의료 서비스도 하게 되는데 이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이용하는 치료 기법을 적용을 했더니 상당히 증세도 호전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병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들이 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의사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80년대 지나면서 한 20년 사이에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의 경우 대형 병원들, 특히 대학병원급의 대형 병원들에서 명상을 안 쓰는 병원이 없을 정도로 명상은 이제 서구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그냥 당연히 쓰는 그런 그 치료의 한 기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었으면은 이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명상을 이 심리치료나 또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리치료 분야에는 지금은 아예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이 의료보험을 그 해줄 정도로 과학적인 그 타당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패러다임들이 쭉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마음 챙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인드풀리스라고 그러는데 네. 이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기법이 하나의 그 기존의 기법들과 대등하게 아주 새로운 기법으로 자리를 잡을 정도로 심리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이게 몸과 마음이 아픈 그런 환자들 또는 그런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 명상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더라 하는 말은 있었지만 이것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입증해내고 체계적으로 치료에 쓰기 시작한 거는 의료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학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퀄 시작이 의료 분야에서 시작된 의료 명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단 말이죠. 이 둘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이제는 뭐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인류의 수련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 분야 같은 데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2, 3년 전에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을 초중고등학교에 하나의 교과 과목으로 쓰기 위한 시범 학교를 370개를 정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제 보고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영국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에 이 명상이라는 것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물론 미국의 경우도 마음 챙김을 학교에 도입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기업 분야에서도 명상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죠. 아마 다른 데서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그랬으면은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CEO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라든가 돌아가셨지만은 또 누구예요? 애플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도 살아있죠? 그런 분들 다 이제 명상을 하는 것으로 엄청난 사업적인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들이 뭐 책으로 뭐 강연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삼성그룹이 정확하게 벌써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저기 영덕에다가 수련원을 지었습니다. 수련원을 지었는데 그 수련원의 프로그램은 전부 명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3박 4일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3박 4일 동안 명상을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이 수련원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는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왜 갑자기 환자들이 확 늘어서 격리 병동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때 이 삼성이 영덕 수련원을 개방을 해서 일시 수련 자기 교육을 좀 뒤로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 봉사 겸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졌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워낙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삼성이 직원들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명상을 훈련시킨다. 이게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웬만한 대그룹의 대기업 재벌 그룹들은 요즘 또 명상을 또 아주 도입해서 임직원들에게 훈련으로 다 쓰는 것이 유행이다 할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명상은 아주 오래된 인류의 문화유산이지만 한 50여 년 전부터 의료 분야에서 시작해서 교육 분야 그리고 이제 기업 분야까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과학적 타당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수진님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명상을 왜 하고 싶으세요? 명상이요? 이제 제가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네, 심리 상담도 오래 받았고, 지금도 네, 받고 있고, 네, 심리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어릴 적에 트라우마나 상처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삶이 내 핥던 사실은 심리로 인해서
거의 결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질병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허지팔자라고나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데 예, 명상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이제 뭐 명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그 건강,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조금 편안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 또 일상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자주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수많은 스트레스 사건들, 그것들 때문에 겪는 심신의 피로와 괴로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고 줄이고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명상을 시작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이 사람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잘 다루는데 명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효과를 뭐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 명상이라는 훈련법이 기록된 것만 해도 3,000년. 기록은 안 됐지만 고고 인류학적인 증거로 봤을 때 5,000년 정도 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훈련을 해왔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믿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신 분은 명상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명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조금 수동적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선 자세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세가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상 수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자세를 잡아보세요. 의자에 앉으셨으면 좀 기대셔도 괜찮고, 자, 그리고 입속말로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고 내 자신에게 알려줘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김한석, 너는 지금 여기에 있다. 한두 번 그냥 속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이곳에 있다. 자, 내가 이곳에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있음을 한번 일깨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라는 거, 특히 우리 몸은 진공 속에 있지 않거든요. 주변 공간 속에서 일정 부분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내가 움직이고 또 공간이 변하고 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한 곳에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의 특징을 한번 감각기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개 아주 익숙한 공간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눈을 뜨고 내가 있는 공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익숙한 공간이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있구나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달력이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시계 같은 것들이 삐뚤어져 있거나 또는 먼지나 휴지나 이런 것들이 보일지 몰라요. 내가 항상 함께 있었던
존재하고 있던 공간이지만은 이 순간의 공간의 특징은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이제 귀를 활짝 열고 이 공간에서 어떤 소리들이 존재하고 사라지는지 그냥 받아들인다 하고 느껴보세요. 소리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떤 소리가 있나, 어떤 소리가 있나 하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귀를 열고 마치 눈을 열고 보이는 것을 본다 하는 것처럼 귀를 열고 들리는 것을 듣는다 하는 심정으로 이 공간을 구성하는 소리와 그 소리의 변화를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몸으로 주의를 돌려볼게요. 몸 중에서 특히 살갗이 드러나 있는 부위, 목이라든지 얼굴, 손, 이런 부위가 이 공간과 만나고 있다는 느낌 혹시 느낄 수 있나? 찬찬히 마음의 눈으로 훑어보세요. 어쩌면 아주 미묘하지만은 뺨이나 목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옷과 살이 닿는 느낌이라든지 또는 손과 다른 신체 부위가 닿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바닥과 닿아 있는 엉덩이나 또는 의자에 앉으셨다면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 허벅지, 이 바닥과 닿아 있는 몸의 부위들의 마음의 눈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부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는다 하는 식으로 느낌을 느껴보세요.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명상이 이런 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자연스럽게 불쑥불쑥 이런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하고 다시 제가 안내하는 대로 마음의 눈을 엉덩이와 허벅지 또는 발바닥 이렇게 바닥과 닿아 있는 부위로 돌려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눈, 의식의 초점을 다시 아랫배나 가슴 둘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이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숨을 일부러 깊게 들이시거나 길게 내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호흡하고 있어요. 아랫배나 가슴에 주의를 기울여서 숨이 들어올 때 부풀어지고 살짝 긴장하는 느낌, 숨이 나가는 느낌,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아랫배와 가슴 중에서 어디에서 더 숨이 뚜렷하게 느껴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아랫배에 살짝 대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어디에서 더 느낌이 크게 느껴지는지 찾아보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배에서 좀 크게 느껴진다 그러면 주의를 아랫배에 모아볼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네요. 하시는 분은 가슴에 주의를 모아볼 거예요. 둘이 비슷해요 하시는 분은 배를 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 아랫배,
또는 가슴 정중앙 둘 중에 한 군데를 택해서 거기에 오롯이 우리의 주의를 모아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가슴이면 가슴, 배면 배를 본다고 간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의를 모은 배나 가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호흡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호흡과 내가 함께 있는다고 상상하면서 나 자신이 그 호흡에 의지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호흡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호흡의 느낌과 함께 2분 정도만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그래, 뽕아, 이리 와. 그래, 그래. 어이구, 그래, 그래. 그래. 옷이 종류가 많네. 내가 뭐 시킨 게 있어가지고. 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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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나? 어이, 그래, 그래. 네, 좋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켜놓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물론 말씀하실 때는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디오를 다 끄고 계신데 가능하면은 비디오를 켜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쉬운 분이나 들어와 계신데, 자, 비디오를 좀 켜실 분들은 켜주시죠. 어떠셨나요? 이거 하는 동안에 내 몸은 어땠고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되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세요. 근데 이름을 딱 하면은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시더라고. 네. 그렇지 말고 자발적으로 한번 마이크 켜고 이랬습니다. 또는 채팅창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채팅창에 이랬습니다. 그거 좀 써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좀 기다려 볼까요? 네, 유저님은 드디어 못 킨다고 다음 주에 준비해서 켜겠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손민수님 고맙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앞에 부분은 그렇고 뒤에 2분 동안 그냥 숨의 느낌하고만 같이 있는 동안 그동안에 나는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다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난 그동안에 정말 호흡의 느낌하고만 온전히 이분이 있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있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무거운 어깨가 더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잠이 왔습니다. 아유 유전님 말씀하시기 어려운 거 해주셨네요. 보통 이렇게 명상하면서 졸았어요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셨네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그 훈련을 저는 그냥 호흡 관찰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네, 호흡 관찰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호흡 명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호흡 명상 그러면은 호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신활동을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 관찰, 즉 숨의 느낌을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호흡 관찰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흡 관찰 속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명상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명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하면은 너무 강의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만 보든가 그러고 공유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우리가 했던 작업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의식의 초점, 마음의 눈, 뭐 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는 주의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눈이라든지 의식의 초점은 전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어텐션, 주의라는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당연하게 과학 용어로 쓰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의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 군데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 의식의 에너지를 주의라고 부르고 주의를 집중한다 하는 것은 그 주의를 특정 대상으로 그 에너지를 특정 대상으로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이런 비유를 드리는데 우리 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의는 후레쉬 불빛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후레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을 탁 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에서 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레쉬를 껐어요. 그러면 잠에 들었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후레쉬를 탁 켜들고 어두운 창고 같은 데를 후레쉬로 뭐가 있나 하고 둘러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후레쉬 불 이렇게 탁 비췄더니 후레쉬 거기서 에너지가 나가죠. 광 에너지가 쭉 나갑니다. 나가서 그 후레쉬의 에너지가 닿는 곳에 있는 것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저기 내 초등학교 때 쓰던 책이 저기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 후레쉬를 옆으로 싹 돌리는 순간 드러나 있던 공책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새롭게 후레쉬 불빛을 받은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주의라는 것은 이 후레쉬 불빛처럼 주의의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있구나, 그리고 모양이 어떻구나, 색이 어떻구나, 또 우리가 그것을 만져본다면, 들어본다면, 무게가 어떻구나, 뭐가 어떻구나 하는 주위의 대상이 되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주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있음을 알 수 없고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우리 마음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정신적 능력이자 자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개 지금 주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비디오로 보이는 제 얼굴을 시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소리에 청각적으로 또 주의를 기울이면서 네, 삼성 SMA 쓰시는 분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좀 편찮으신 것 같은데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네, 기침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의는 눈, 코, 입, 귀의 문제가 아니라 눈, 코, 입, 귀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능만 하지 주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순전히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제 소리를 듣는 척을 하면서 실제 주의는 여러분들의 엉덩이로 보낼 수 있어요. 자, 주의를 엉덩이로 보내보세요. 눈 안 감아도 되고 귀 안 막아도 됩니다. 눈과 귀 다 열어놓고 주의를 엉덩이로 보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의 대상이 된 엉덩이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알고 뭘 느꼈습니까? 엉덩이를 주의를 기울이니까 정미아님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여서 뭘 알고 뭘 느꼈습니까? 정미아 선생님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하셔도 돼요. 자,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눈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있고 귀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실제로 주의는 엉덩이를 보냈습니다. 이영임님 딱 이거 뭡니까? 딱딱하다 쓰시려고 그랬나? 네, 딱딱한 느낌요. 네, 딱딱하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네,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엉덩이의 느낌이 따뜻한 바닥에 닿는 느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엉덩이에 주의를 주기 전에도 이거를 느끼고 있었나요? 이걸 알고 있었나요? 엉덩이가 눌리는 느낌 알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의라는 에너지가 어느 곳에 가는 순간 그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의 에너지를 엉덩이로 보내는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사실은 엉덩이가 있구나 하는 거죠. 엉덩이의 존재. 그리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니까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다는 느낌, 눌리는 느낌, 양쪽 엉덩이에 눌리는 느낌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거, 따뜻하구나, 푹신하구나, 이런 엉덩이의 지금의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알게 됩니다.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은 그 느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어쨌거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주의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순간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주관적인 심리적 경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결국 이 주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명상을 무조건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명상이라는 훈련에서 주의를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훈련,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은 정신훈련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훈련이 우리 몸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현대 과학 명상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했던 훈련을 한번 돌아봐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이용해서 주의를 바깥 환경으로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눈을 이용해서 보이는 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닫은 상태에서 귀를 이용해서 들리는 것들을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피부를 이용해서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것을 무엇과 닿는 느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발바닥도 알아차렸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가슴과 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호흡이 잘 느껴지는가 하는 것을 주의를 가슴에 뒀다, 배에 뒀다, 가슴에 뒀다, 배에 뒀다 하면서 비교했습니다. 비교한 다음에 더 큰 쪽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더 크다 하시는 분은 배를 찾아 배를, 가슴이 큰 분은 가슴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주의를 고정시켜 보자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주의를 가슴에 또는 배에 고정을 시켜서 그 느낌과 2분 동안 같이 있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결국은 이 명상은 주의를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었냐면은 마음대로 막 자동적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는 주의를 붙들어서 바깥에, 그 다음에 청각적인 것에, 그 다음에 호흡의 느낌이라는 몸의 느낌에, 그리고 결국은 한 군데의 주의를 가만히 모아뒀어요. 즉 후레쉬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잡생각이 들이다만 났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표현은 다 안 하셨지만 아랫배든 가슴이든 주의를 모으고 있는데 허리가 불편해서 허리에 주의가 갔을지도 몰라요. 엉덩이가 불편해서 엉덩이가 주의가 갔을지도 몰라요. 또 가슴이나 배에 주의를 모으고 있는데 이 주의가 휙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우리의 머리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엄청난 과거 경험들과 직간접 경험들을 훑었어요. 거기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도서관 같은 저장 창고인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의식에 떠올랐어요. 그게 잡생각이 난 거예요. 그 잡생각이 난 동안에는 주의가 딴 곳에 있기 때문에 호흡의 느낌을 느낄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잡생각을 하다가 내가 딴 데 갔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배를 보고 있었는데, 아, 허리 아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자. 아, 이게 허리가 아니지. 내가 호흡하고 같이 있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돌아왔을 거예요. 자, 주의를 모아놨는데, 주의가 지멋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딴 곳으로 갔습니다. 딴 곳으로 간 것을 알고 붙들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짧지만 알게 모르게 저하고 함께 수련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자, 명상의 원리를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명상은 어텐션 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훈련은 뭐냐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어텐션, 주의를 원하는 곳에 모으고 그 모은 것이 아닌 곳으로 주의가 갔다는 것을 알고 스탑 시킨 다음에 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이렇게 주의를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주의를 모으고 유지하다가 주의가 흐트러지면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이 과정은 어떤 종류의 어떤 이름이 붙은 것이든 모든 명상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 관찰이
보통 호흡 명상이라고 부르는 호흡 관찰이 거의 예외 없이 명상 훈련의 가장 기초가 되는 훈련이고, 이 호흡 관찰만 잘 이용해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찌할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내 마음의 괴로움, 불편함 같은 것들은 금방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원치 않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것은 주로 밖에 있는 거고 몸에서도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병에 걸린다거나 다친다거나 이런 거. 아무튼 원치 않는 것이 나타나거나 원하는 것이 안 나타났을 때 그것 때문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통증을 포함하는 고통과 불편함, 괴로운 느낌, 괴로운 감정, 긴장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불안, 우울, 소외감, 무의미함, 화, 무료함, 무기력함, 이런 소위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런 사건들을 겪음으로써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 받았다 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그냥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후뚜루마뚜루. 스트레스라는 게 뭐야?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걸 스트레스라고 부르면 돼요. 네. 그런데 이 불편함, 고통스러움, 괴로움이라는 것이 왜 경험이 되느냐, 왜 우리 의식이 나타나느냐, 그것에 주의가 가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주의가 가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맨발로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발바닥이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그 당시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이 심할 때 일부러 딴 생각을 해서 그 고통을 회피하기도 해요. 딴 생각이 뭐예요? 주의를 저장고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다거나, 이게 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해보면서 호흡과 함께 있는 거, 주의를 호흡에 돌리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불편한 생각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불편한 생각도 주의의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 의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즐거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이 막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의가 갔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후레쉬 불이 거기 비춰졌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후레쉬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나 바깥의 것들이 두고 있지 않고 가슴에, 배에 두고 있으니까 주의가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한 안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시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최소한 그동안은 마음이 좀 편안하게 좀 안정되는 느낌도 받으셨을 거고, 그 중에는 분명히 꽤 많은 분들이 졸았을 거예요. 완전히 잠에 빠지지 않았어도 살짝 좀 졸린, 그래서 비몽사몽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그 졸린 경험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바로 주의를 한 곳에 모았을 때 나타나는 이완 효과입니다. 단 이 주의를 모을 때 너무 긴장해서 주의를 모으시면은 이완 효과를 못 누려요.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좀 이완돼서 주의를 모아야 이완 효과가 커져요. 편안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걸 긴장성 주의와 이완성 주의라고 저는 부르는데,
긴장성주의는 뭐냐면 뭔가 위협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할 때 우리는 대단히 긴장해서 주의를 확 모으게 되죠. 그렇지 않으세요? 밤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에 완전히 다 모이죠. 그때 딴 생각 못 하잖아요. 네. 이게 긴장성주의입니다. 이완성주의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프레쉬를 부드럽게 집중하는 거예요. 프레쉬를 꽉 붙들고 빛을 쫙 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싹 빛을 보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유지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중 명상이라고 부르는 명상법들은 다 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에요. 대상을 정해서 거기에 주의를 모으고 오래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의식도 가물가물해져서 잠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명상 훈련을 하려면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면서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현대 생리학으로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상한 상태다. 그래서 파라독시칼한 상태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이 되어 있는데 정신은 말똥말똥 깨어있는 상태. 이게 집중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까지 가려고 그러면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상태까지 가기 전에 되게 잠들어 버리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그 아주 고매하신 오랜 수련을 하신 분들도 명상을 하는 동안에 가장 큰 장애물, 적을 무엇으로 보느냐? 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 그래서 수마라고 불러요.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 수는 잠이란 뜻이고 마는 마귀란 뜻이에요. 마귀 같은 잠이다 그래요.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을 호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밝혔고 이것이 주는 심신치료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이 사람은 릴렉세이션 리스폰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의사 선생님들 꽤 이 프로그램 가서 연수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릴렉세이션 리스폰스. 일반인들이 왜 모르냐? 이게 그게 걸려 있어요.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아무나 갖다 쓰면은 저작권에 걸려서 보급은 주로 의사들 중심으로 되고 갖다 쓰려고 그러면은 피해를 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집중 명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집중 명상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최근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된 소위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건 우선 집중 대상을 하나로 놓지를 않아요. 마음 챙김 명상은. 그냥 집중 대상을 뭘로 보냐면은 우리의 마음 자체, 의식 자체를 주의의 대상으로 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그래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의가 자동으로 돌아다니게. 근데 주의가 여기 가서 그게 올라오면은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올라왔구나 하고 알고 마치 창밖의 풍경을 물끄러미 보면서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버스가 지나가는구나 사람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그냥 담담히 알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몸의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저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관찰해서 알고 가만히 있는 그런 훈련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집중 명상하고 또 자비 명상이라고 부르는 명상이 있는데 이 명상은 또 달라요. 이 자비 명상은 집중 명상이나 마음챙김 명상은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리적인 환경이 자신밖에 없게 돼요. 즉 마음속에 남이 없단 말이죠. 다른 존재가 없어요. 네. 집중 명상도 아까 했던 거로 보면은 내 가슴, 내 배를 보는 거니까 그냥 내 몸의 느낌 보는 거였죠.
마음챙김 명상도 그저 그냥 마음에 지금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지를 보는 거니까 남이 없어요. 남과 뭐 교류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자비 명상은 아예 우리 마음속에 상상으로 다른 존재를 놓고 그 대상에게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그 대상에게 자꾸 전달하는 훈련을 하는 명상이 자비 명상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명상, 집중, 마음챙김, 자비. 이 세 가지 명상은 방법도 상당히 다르고, 물론 공통 요소는 아까 얘기했던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서는 심리치료 분야, 특히 심리치료 분야에서 이 자비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들이 세계적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이런 데서도 자비 명상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널리 쓰이고 있고, 1980년대, 90년대 정도에는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법들이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MBS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존 카바찐이라는 병원에 근무했지만 의사는 아닌 그런 분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마음챙김 명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훨씬 널리 알려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보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안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단법인 명상, 한국 명상학회에서도 이 MBSR 프로그램, 그리고 이것을 조금 한국 실정에 맞게 집중 명상과 자비 명상을 좀 가미한 KMBSR 이런 프로그램들을 명상학회에서 전문가들을 키우는 기본 훈련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상이 몸과 마음에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삶의 질을 높인다,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 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미 벌써 50년 이상 된. 그래서 의료 분야, 교육 분야, 그리고 일반 기업과 보통 사람들에게도 널리 쓰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명상은 그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대로, 평소에는 지멋대로 움직이는 어텐션이라는 것을 내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훈련. 그것이 명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훈련 요소다. 네. 그리고 명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기법으로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집중 명상, 마음챙김 명상, 자비 명상이라는 세 가지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명상법들은 궁극적으로는 삶에다 도움이 되는 거지만은 구체적으로는 효과나 또 그 효과가 나타나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이 최근의 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상은 모두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병을 완화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최근에는 우리의 성장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정말 탁월한 인류의 문화유산인 탁월한 수련법이다 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좀 덜고 줄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뭘까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 태어나는 거고요. 하나는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가 다 우리한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도 스트레스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승진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좋은 일인데도. 그죠?
예. 홈스하고 라헬이라는 사람이 사건들이 주는 스트레스의 크기를 점수로 해놓은 게 있는데 제일 큰 스트레스 100점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않은 죽음입니다. 상실, 이별이죠. 50점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제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명상은 쓸데없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들을 걷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도한 긴장과 과도한 불편감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조금 더 마음의 평화와 자기 자신을 직접 만나는 그런 기쁨과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과학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나고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딱딱해지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제 강의는 이제 10분이면 끝날 텐데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이때가 아니면은 저한테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그 명상은 네. 예. 인도에서 유래한 건가요? 어, 보통 인도라고 많이 알잖아요. 요가나 명상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종교나 문화나 인종에 관계없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명상은 인류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명상을 무엇으로 보느냐, 명상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려서 해봤을걸요? 불멍 아시죠? 불멍. 불멍. 불 펴놓고 멍 때리는 거. 그렇죠. 네. 자,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연약해서 모여가지고, 포식자들이 이 위협에 두려움을 떨면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밤이 되면은 이제 불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힘이 세졌죠. 이제 낮에 이렇게 힘들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겨우 짐승 하나 잡고 정말 밤 굶기를 먹기 이상으로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피곤한 몸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보면서 피로를 풀고 그럴 때 아마 명상과 비슷한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과 따뜻한 느낌과 그런 속에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명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명상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라 명상은 어텐션 훈련이라고 그랬으니까 움직이면서도 얼마든지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동안에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의도적으로 두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하타요가 같은 그런 것들은 명상입니다. 걷기 명상, 세계적으로 아주 틱나탄 스님이란 분이 유행을 시켰어요. 걸으면서 하는 명상.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세가 명상을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식의 에너지를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가 어떤 종류의 명상을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자세를 했으니까는 그거는 이런 명상을 하는 거다. 아니 이렇게 명상하는 자세에 앉아가지고 계속 딴 생각하고 앞날을 계획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건 명상 아닙니다. 그거 잡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의 그것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상, 지금 이 순간 내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마음 챙김 명상. 지금 이 순간 호흡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 집중 명상. 벽에다가 점 찍어놓고 지금 이 순간 그 점을 쳐다보고 있는 거, 집중 명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는 명상일까요? 아닐까요? 기도를 명상으로 할 수도 있고 명상이 아닌 거로 할 수도 있죠. 기도하면서 점심 끝나고 나면 국수가 나올래나 비빔밥이 나올래나 이러고 있으면 명상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집중해서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마호메트든 자신의 어떤 초월적인 신과 직접 경험을 하는 거기에 주의를 온전히 모아서 기도문에 주의를 온전히 모아서 이럴 때 그게 기도라고 부르지, 그럴 때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지, 입으로는 찬송을 하면서
끝나고서 친구들 만나서 놀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찬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 기도, 모조리 다 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인도 지방의 소위 힌두교가 이 수련법을 체계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거기는 집중 명상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훈련법으로 봤습니다. 그런 풍토에서 그 붓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훈련을 하다가 이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 독창적인 명상법을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명상법을 윗바사나라고 부르는데 보통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번역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은 집중 명상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집중 명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불교 쪽에서는 집중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이 두 가지를 명상을 크게 둘로 나눌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저 같은 과학자들은 자비 명상을 또 다른 하나로 봐야 되겠다 거죠. 아무튼 얘긴즉슨 질문은 인도에서 시작했네요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은 힌두교에서 시작하고 불교가 더 키우고 그리고 대승 쪽에서 다시 또 그걸 더 키운 이런 그런 전통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키웠을 뿐 아니라 그 훈련법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종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공양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이 다 하다못해 불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멍 때리는 것조차도 다 명상으로 본다면 특정 종교일 거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도움이 됐나요?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나름대로 한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렇게 매트 깔고 누워서 이제 네. 명상한다는데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어떤 때가 네. 잘 되냐면 그냥 숲길을 그냥 뭐 등산한다고 그냥 천천히 네. 다니면서 뭐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네. 편안해지고 오히려 그냥 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 뭐 앉아서 누워서 뭐 그 폐쇄된 공간에서 아니면 그런 아직 그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등산 다니면서 네. 나무 꽃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도 네. 명상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렇게만 집중해도 연습을 해도 되는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 명상이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 기준이 뭐냐면은 주의를 의도적으로 쓰느냐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는 의도랑 관계없이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의는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배고프면은 먹을 거 생각이 많이 나고 먹을 거로 주의가 간다는 뜻이죠. 먹을 게 잘 보이고 냄새가 잘 맡아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잘 찾아내. 배고프면. 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서바이벌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드는 엄청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가 과거나 미래로 가고 쓸데없이 그 기억 창고를 뒤집어 가지고 특히 괴로운 것들을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냐 아니냐는 산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자세를 고정을 시키냐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주의를 내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정지현님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서두에 자세가 명상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정지현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조금 편안해지기를 바라셔도 괜찮아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명상은 편안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하시다 보면 명상을 한다고 항상 편안해지지도 않아요. 명상을 하다 보면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좀 앉아서 안 움직이고 하려고 그래 보세요. 2분만 지나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무릎하기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아프거든. 나는 어땠어요? 난 가만히 있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자기 비난해요. 이거밖에 못하나? 남하고 또 비교해요.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남하고 비교하고 자기 비난해서 즐겁기 어려워요. 또 그렇게 해서 즐거운 것은 진정한 즐거움도 아니에요. 우월감이나 자만심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명상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덮어두었던 그런 불편한 과거의 기억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막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명상은 시작하면서는 조금 그 편안한 명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명상이 편안하자고 하는 거 아니다. 명상은 편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마음챙김 명상. 남의 고통과 불편을 내 것처럼 여겨서 내가 녹여주고 그분에게는 사랑을 보내고 자비 명상. 불편하지만 내가 주의를 한 곳에 모아서 온전히 꾸준히 길게 감으로써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느낌을 경험하는 거. 집중 명상. 그런 것들이 명상법에 따른 그런 어떤 목적이랄까 이런 것이고 이것은 결국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 말은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명상은 우리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균형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는 것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다 없앨 수도 없고 그런데도 그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고통만 늘어날 뿐이에요. 삶에서 괴로움은 피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지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사고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괴로움 피할 수 없어요. 괴로움도 우리 삶이다. 문제는 뭐냐? 쓸데없이 긴장하고 쓸데없이 불안하고 쓸데없이 자기 비하고 쓸데없이 우울하고 한 그 쓸데없이가 뭔지 그거를 깨닫는 거. 그래서 마치 해가 뜨고 지고 우리 몸도 깼다가 잤다가 긴장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면서 리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는 데 명상이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괴로움 때문에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움 때문에 날뛰듯이 즐거워하지 않고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할 만한 기쁨이라면 충분히 누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약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듯이 막 엄청난 감각적인 쾌락을 늘린다거나 막 뿅 가는 느낌 뭐 이런 걸 한다거나 그냥 단박에 그냥 병이 확 낫는다거나 아니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깨달음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큰 깨달음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거는 저는 도둑놈심부라고 그래요.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다 포기하고 그것에 온전히 몰두하시잖아요. 그 인연을 끊고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수련을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수십 년을 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하는 우리가 하루에 15분도 5분도 명상 이런 거 안 하면서 깨달으려고 그런다. 도둑놈심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작은 깨달음, 몸으로 직접 느끼는 작은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아플 수밖에 없구나. 괴로운 게 당연한 거구나. 이런 거 사실은 엄청난 깨달음이죠. 네.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말고 이제 다른 그 전문가 선생님들 또 가끔
좀 저명하신 분들도 좀 모시고 싶은데 될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셔서 들을 때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가 시작하는 열린명상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들어와서 명상과 함께 지내는 시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